안녕하세요. 저는 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7남매의 맏딸로 태어났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고 가정 환경도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2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군인 정신 하나로 평생을 살았기에 웬만한 아픔은 이까짓것 하며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남편과 사업도 함께하며 치열하게 살았죠. 그런데 강철 같던 제 몸이 어느 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증상은 허리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40대 때 넘어져서 허리에 금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또 일만 했습니다. 지금은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어렵다며 신경통약과 진통제만 주는데 이걸 먹으면 통증은 줄지만 무서워서 걷기 운동조차 못합니다. 신장에 혹이 5개나 있고 5년 전부터 협심증 증상도 있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가끔 잠이 안 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잠은 잘 자는 편입니다. 수면 시간은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이고 새벽 5시에 기상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다리엔 쥐가 납니다.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똑똑했던 남편이 치매에 걸려 제가 집에서 케어를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틈을 타 사무실에 나가 두세 시간씩 일을 봅니다.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남편 챙기고 일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은커녕 숨 쉴 틈도 없습니다. 유일한 낙이 하루에 믹스커피 한 잔 하는 거예요. 술, 담배는 안 하고 성격도 예민하지 않은 편입니다. 평생을 책임감으로 버텨온 제 허리가 왜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약을 줄이고 제가 다시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은 정말로 열심히 사셔서 다 고갈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허리는요, 이렇게 디스크로 다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협착이 됐다는 거는 이 디스크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녹아서 이렇게 붙어버린 거라 그 통증이 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쵸? 쉴 때 재생이 되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되니까 믹스커피를 막 드시는데 커피가 허리에 되게 안 좋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커피는 수분을 말려버려요. 그렇죠. 디스크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 커피 자체가 뇌 척수액을 말려요. 그러니까 이 척추잖아요. 척추에는 척수액이 흐르는데 이 척수액이 어디서 왔냐면 이 뇌 척수액, 이렇게 올챙이처럼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뇌 척수액이 충분해야 이 디스크가 말랑말랑하겠죠. 근데 커피는 뇌 척수액을 쥐어 짜잖아요. 쥐어 짜기 때문에 커피도 드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낙이 커피 드시는 거라고 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신장에 혹이 5개나 있대요. 근데 이 혹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상담 많이 하거든요. 혹이 생겼다, 결절이 생겼다, 뭐 많이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딱 보기에 혹이 생기면 암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혹 자체는 생명 차원에서 보면은 세포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장이죠. 혹 역시도. 세포 안으로 어떤 나쁜 노폐물이나 찌꺼기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또는 온몸으로 퍼지지 않게 혹이 감싸버린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쓰레기가 뭐 거실에 막 터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려고 혹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쓰레기를 계속 모아놓기만 하면 냄새나고 썩겠죠. 그래서 이 혹이 많다는 거는 냄새나고 썩어서 나중에 암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혹조차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다. 결국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다. 이러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혹을 방치해? 이건 아니고요. 내가
감사하고 어떤 이런 그 혹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 질병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거하고 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머니 치유 에너지가 달라요. 내 안에서 고마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호르몬이 바뀌면서 혹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런 내 세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세포가 불편한 거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살아나니까 혹이 없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걸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혹 때문에 큰일 났다 막 해가지고 약을 막 쓰고 막 세포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면 혹이 지금의 혹은 사라져도 또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 몸은 단 한순간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끊임없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혹조차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 사랑받으면 사라지죠. 그리고 이분이 강철 같은 제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유전자가 좋아서 튼튼하시긴 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흉내를 못 내죠. 그러나 강철 같은이지 강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그 생존 방식을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본인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남편 모시고 치매 간병하면서 또 중간에 나가서 사무실 일 보고 이러는 게 도대체가 이 몸이 쉴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채워질 일도 없고 지금 나이에는 혈액과 체액을 가득 채우고 또 이 몸이 다 틀어져 있잖아요. 오랫동안 쓰다 보면 누차 말하지만 어깨가 아프신 분은 등을 안 써서 그렇고 허리가 아프신 분은 복근이 없어서 그렇고 무릎이 아프신 분은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틀어진 근육을 잡아주면서 혈액과 체액을 채우는 영양제를 드시면서 조금 쉬어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HPA-축의 만성적 과항진입니다. 영자님은 20년간 군 생활하셨고 7남매의 맏딸이자 사업가로 사셨습니다. 네, 20년간의 군 생활, 7남매의 맏딸, 사업가로서의 삶은 어쩌면 늘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수십 년간 우리 뇌에 HPA-축,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쉬지 않고 가동된 상태일 겁니다. 불안감과 긴장은 우리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죠. 그럼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HPA-축도 활성화가 되고 교감신경도 항진이 됩니다. 에이, 이까짓 거 참자 라는 군인 정신은 정말 훌륭하지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투쟁과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돼 있고 교감신경은 꺼지지 않는 비상사태가 매일 유지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부신에서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염증을 억제하는 좋은 기능도 있는데 장기간 과다 분비되면 근육과 뼈 그리고 결합 조직, 콜라겐을 분해하고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신경 내분비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코르티솔 노출은 뼈의 형성을 방해하고 골밀도를 낮추며 척추 디스크와 같은 결합 조직의 퇴행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즉 영자님의 허리는 평생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 숙면과 뇌의 과잉 각성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체와 교감신경이 늘 켜져 있으면 우리 뇌는 밤이 돼도 지금은 안전하다 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원래 수면 중에는 뇌파가 느려지고 뇌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뇌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영자님의 뇌는 자는 동안에도 마치 미어캣이 이렇게 서서 보초를 이렇게 서고 있듯이 경계를 서고 있듯이 우리 뇌가 빠른 주파수를 계속 내보내고 있고 몸은 누워있지만 뇌의 망상 활성계가 꺼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뇌의 망상 활성계는 뭐냐면 뇌의 각성 스위치입니다. 이 망상 활성계가 켜지면 우리 몸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각성되고요. 망상 활성계가 꺼지면 우리는 잠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뇌가 쉬지 못하면 코르티솔 수치는 밤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간에 코르티솔이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야간뇨가 생기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 과정에서 영자님의 몸은 계속해서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JCM이라고 하는 내분비학 분야에서 세계 상위 5% 안에 드는 최고권위의 학술지에 이런 논문이 기재돼서 가져와 봤어요. 만성불면증과 아까 말한 HPA-축의 주야간 활성화 간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 환자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과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걸 입증한 논문입니다. 즉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각성 호르몬이 너무 높아서 뇌가 못 쉬는 상태이라는 것을 밝혀낸 중요한 연구죠. 셋째로는 우리 만성 통증의 악순환입니다.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도 만성 통증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우리 영자님의 경우에는 걷는 게 무서울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치료의 핵심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 다리가 아파서 우리가 단순히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이건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앞에서 선택한 동결 반응이자 통증을 증폭시키는 원인입니다. 이를 공포 회피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걸으면 아플 거야 라는 공포감이 뇌에 입력되면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 신호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중추신경계 감작 상태가 됩니다. 즉 작은 자극에도 뇌는 위험해 움직이지 마 라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결국 걷는 것이 두려워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게 동결 상태고요. 척추 주변 근육은 더 굳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염증이 쌓이고 통증은 더 심해지는 이런 만성 통증의 악순환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한번 제가 생각하는 영자님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기 느끼기입니다. 따뜻한 물이 든 컵을 양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손바닥의 따뜻한 감각은 뇌의 섬엽을 자극해서 지금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제가 늘 촉각 말씀드리죠.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온기를 느꼈다면 그 다음에는 물을 마셔주시는데 3초간 입에서 머금어 주셔야 됩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시면 안 돼요. 입안에 한 모금 머금고 3초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혀와 입천장으로 물의 온도를 느끼면서 뇌에게 지금 내 몸에 나를 살리는 따뜻한 물이 들어온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혀의 감각은 뇌신경인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면서 부교감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셋째, 상상하면서 삼키기입니다. 3초 뒤에 물을 천천히 꿀꺽 삼키면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이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쩍쩍 갈라진 내 척추뼈 사이사이로 스며든다. 딱딱해진 디스크가 물을 머금고 말랑말랑해진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척추로 물이 간다고 믿고 삼키면 실제로 혈류량이 증가하고 신경계의 긴장도가 뚝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도 보면요. 특정 부위에 우리가 집중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위에 미세 혈류량이 증가하고 신경 활성도가 변한다는 사실이 입증됐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하루에 딱 3번 이 루틴을 통해서 영자야, 너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촉촉하게 살자. 라고 내 몸과 마음에 말을 걸어주세요. 이 작은 물 한 잔이 굳어버린 영자님의 척추와 삶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